9시쯤 되어 인산인해를 이룬 가운데 이토 같은 특별열차가 와서 닿았다. 어느 시각에 저격하는 것이 좋을까 10분 생각하였으나 미처 결정을 내리지 못하였다. 맨 앞에 누런 얼굴에 흰 수염을 가진 일개 조그마한 늙은이가 염치 없이 감히 하늘과 땅 사이를 활보하듯 걸어오고 있었다. 被告安順宮を死刑に処する。 내가 무슨 죄가 있느냐? 내가 무슨 죄를 범했느냐? 문득 깨달은 뒤에 말하였다. 나는 과연 큰 죄인이로다. 어질고 약한 한국 인민된 죄로다. 사형이 선고된 후 안중근은 항소를 포기한다. 구차하게 일본의 목숨을 구걸한다면 그들의 지배를 인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었다. 사형 선고에서 순국까지 리순 감옥 최후의 40일. 그는 글을 썼다. 그리고 모든 글에 대한국인 안중근의 이름과 무명지를 자른 손인장을 새겨 넣었다. 안중근, 그의 마음이었다. 글씨를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게 발각되면 굉장히 위험했을 것 같은데. それは嫌がらせをされるね可能性は強かったんですよ。特にね日本が敗戦したでしょ。そしたらもううっぷんばらしにね今まで抑えられとったから在日が暴れたんですよね。だから私のこれ父ですがこんなもの出すなと。あれこれ話をしても理解してくれるような状況じゃないと。 일본 히로시마현 간센지. 약 800년 전에 지어진 유서 깊은 절이다. 일본에서 스님은 대물림을 하는 가업인데 시타라 씨는 이 절의 주지다. 올해 나이 80. 히로시마에서 쭉 살아온 그는 원폭의 참상, 패전 이후의 가난, 그리고 혼란했던 기억을 잊지 않고 있다. 안중근はいい男だったいうのをね酒飲んだらしょっちゅう話しとったからだから別にその安중근が、偉大な人物であるとかなんとかそこまでは私は知らないですね。いい男だったと。 작은 할아버지 시타라 마사오는 100년 전 리순 감옥의 간수였고 안중근에게 독립을 받았다. 시타라 마사오는 유능한 사람이었다. 일본의 지배하에 있던 리순에서 고위 관리를 지냈고 황실에서 내린 훈장도 받았다. 안중근이 죽은 지 25년이 지난 어느 날 시타라 마사오는 고향에 휴가차 돌아오면서 독립을 몰래 숨겨왔다.
일본의 침략 전쟁이 본격화된 1935년 독립이라 쓰인 유목을 보관할 곳이 없었다. 그의 본가인 절은 그나마 안전한 장소였다. 평소에 어떻게 보관하시나요? 普段どのように保管されてるんでしょうか。普段はね、あっちの部屋でね、あるんですが、木の箱があるんですよ。これピシッとあった。それは別にそれ入る。けどこれはこう煩わしいぞと、煩わしいという表現は的確でないけれども、もうずっと伏せておくいうことは荷物が重くなるばっかりで、重荷が増えてくるだけで、もうあっさりパッとやってしまえと後悔して、書の存在がはっきりすればもうそれでこっちは随分気楽になりますよね。 작은 할아버지가 두고 간 독립. 시타라 씨는 55년 동안 마음의 부담을 안고 살았다. 그리고 2000년 드디어 유목을 공개할 용기를 냈다. 세상에 알렸지만 10년이 흘러도 줄지 않는 유목의 무게. 사형수가 간수에게 전한 마음, 침략자와 피해자의 우정, 전쟁이 끊이지 않았던 그 시대의 긴장감. 그 자체만으로 일본에게는 무거운 독립이었다.もう処刑が迫ってるような知っとったわけですよ、安仁は。そこへ横文字でこう独立とこう書いて、心の叫びでしょ、これだと。安仁軍が願っていたのは独立だと。このために命を懸けた。安仁軍といえども非常にこれは希少な初代なんで、叔父は言いませんでしたかね。言わなかったけれども、希少な長安仁は叔父へ渡しとるわけですよ。だからどう考えてみてもね、なんで日本人の手へ渡したかと。 작은 할아버지는 술을 마시면 언제나 안중근의 얘기를 했다. 멋진 남자라고 하면서. 멋진 남자 안중근, 그의 마음 한 조각이 히로시마현 작은 절에 머물러 있다. 일본인의 손에 넘겨진 유목이 100년 만에 한데 모여 전시됐다. 안중근 하면 생각나는 글, 그가 옥중에서 쓴 유목이다. 한치의 흔들림 없이 단호한 필체, 풍전등화처럼 위태로운 조국, 걱정하는 마음이 날카로운 붓 끝에 전해진다. 안중근의 유목은 그 자체로도 생소하지만 사형 선고에서 순고까지 40일 동안 쓰였고 내용이 하나도 같은 것이 없으며 무엇보다 모두 일본인들이 받았다는데 사람들은 더욱 놀란다. 이렇게 많이 남아 있을 줄은 몰랐어요. 그런데 그 유목들이 우리 민족, 우리 동포들의 손에 의해서 지금까지 남겨진 것이 아니고 그 일본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이렇게 많은 유목이 전해졌다는 걸 알고서는 더 그 감회가 깊습니다.
안중근을 흠모했던 야스오카 세이시로. 그의 유목은 1976년 한국에 기증됐다. 리슨 감옥의 간수였던 치바 도시치. 안중근의 유목을 일본의 한 절에 안치했는데 그의 사후 한국에 기증됐다. 현재 존재가 확인되는 안중근의 유목은 50여 점, 그중 보물이 26점. 이번 전시에는 일본에 있는 7점의 유목을 포함해 총 34점이 모였다. 소장하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애지중지해 왔던 그런 유물이고, 저희들이 그럴수록 더 삼고초려가 아니라 10번이라도 찾아뵙고 또 지극정성으로 모셔온 그런 유물들입니다. 그래서 안중근 의사 유물은 정말 역설적이게도 유품이 단추 하나조차 남아있지 않습니다. 근데 유목이야말로 안중근 의사가 채취나 손때나 그런 호흡이나 정신이 그대로 다 담겨 있는 것이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경계하고 삼간다. 중용의 구절을 인용해 쓴 글이다. 이 유목은 지금 일본 류코쿠 대학에서 보관 중이다. (2월 15일) 한국 전시회 관계자들이 일본 교토에 있는 류코쿠 대학을 찾았다. 서울 전시가 끝났지만 류코쿠 대학의 협조로 대구에서 안중근 유목 전시회를 열 수 있게 됐다. 대여하기 전에 유목의 상태를 확인하는 작업. 손바닥 인장 사이사이에도, 단호한 글씨 주변에도 100년을 견딘 상처들이 무수하다. 안중근을 담은 생생한 사진들을 포함해 100년 전의 자료들이 약 80점. 이 많은 자료들은 어떻게 여기까지 온 것일까? 치다가이준, 리순에 파견된 교화승, 그가 가지고 있던 것이다. 치다가이준의 본가 조신지. 절의 주지 치다 마사유키. 그는 치다가이준의 종손자지만 작은 할아버지가 언제 유목을 갖고 들어왔는지, 어떻게 이 집안에 있게 됐는지 전혀 모른다.私の父が探し物をしようって蔵の中からこんなものが出てきたぞって出してきまして、よく見るとその安順という署名がしてあります。それからこの手形もしてありましたから。 1975년 처음 발견된 건 개신호기소 부도였다. 3년 뒤인 1978년에 유목 2점이 추가로 발견됐고, 사진을 포함한 자료 80여 점이 나왔다. 너무나 많은 자료들을 공개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전시회를 열었고 1,500여 명이 다녀갔다. 안중근を今までは優等若者を暗殺したいわゆる悪いやつだと、そういう評価をしかしてなかったですが、翌点を見たり写真を見て、ああこの安順君という人は立派な方だったんだなということを皆さんそういう印象を持って変えられました。 더 많은 사람들이 보고 역사인식에 활용하라는 취지로
아버지 치타 야스미츠는 유묵을 모교에 기탁한다. 유묵을 기탁한 후 10여 년이 지난 2008년 류코쿠 대학에서는 작은 소동이 있었다.龍谷大学は370周年を迎え、ミュージアムの開設を計画していた。筆者は龍谷大学が安重軍の遺木を保管していることを知って、高級の展示要請書を提出した。それから1年半が経過したが、今まで返事がない。大部分の教員たちは遺木の存在自体も知らないようであり、沈黙が支配することが多かった。一人だと相手にもされないね。だからこう市民団体を作って、それでみんなでお願いをして、でそこにね総領事さんも来ていただいて、その今大使にも来ていただいて、そういうことを全部やらないと本当に大変だったんですよこれ。유묵을 공개하는 것은 정말 힘들었다. 시민 네트워크까지 동원한 뒤에야 전시회를 열 수 있었다. 토치카 교수는 인권 변호사로서 오래전부터 한국의 위안부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내왔지만 일본 정부는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절실히 깨달았다.今までのね慰安婦問題とか条約の問題とか、韓国を植民地にしたためにいろんなことが起きたでしょ。日本が起こした、そういう日本が起こした問題を一つずつやっててもね、ちっとも解決しない。でじゃあ草の根社会が変われば変わるかもしれない。で植民地化の問題としてね、この遺木がそれに関係があるということを私は直感的に分かったんですね。 유묵은 새로운 길을 열었다. 일본을 넘어 한국에까지 공개된 것이다. 관장님이시고요. 태국의 학부관から ですね. 유묵을 매개로 사람들이 만났고 서로를 알게 됐다. 21일부터 2월 22일 22일부터 一度も外に海外に出したことがないこともあってですね、ちょっといろんな議論がありましたが、学長が英断を下されましてね、それでお貸しするということになって、非常に龍谷大学の職員にもですね、だんだん浸透してきて理解が深まってきたと思っております。 과연 안중근 그의 유묵의 힘이다. この安重軍さんのね遺木が100年寝ていた、ね、のがこう目を覚まして、その韓国に行ったり日本でこう展示されたりっていうことでね、この方がどういう方かっていうのを日本の人たちが、いや韓国の人たちがね、皆さんがねこう改めて考えて、そして韓国併合っていうのは一体何だったのかというのをね反省すると、歴史を勉強するっていう、そういうきっかけになるでしょ。で私自身も安重軍さん知らなかったわけですよ、ほとんど何にも。だから日本の普通の人と同じだったんですね。 총 23회 안중근에 대한 신문은 구체적이고도 집요했다. 일본은 미개한 조선 젊은이의 무지와 오해에서 비롯된 범죄로 사건을 몰아가려 했다. 노련한 검찰관 미조 부치는 국제정세에 관한 질문으로 그의 지식을 시험했다. ロシアが韓国を脅かして25万坪の大地を租借しようとしたことを知ってるかい? 그건 알고 있다. 韓国は独立の実力がないからそんなことになるんじゃないか? 그렇다. 실력이 없으면 그런 일이 생긴다. 日本帝国が不益してくれているのにこれが分かんないのか?
그것도 알고 있다. 또한 일본의 목적이 다른 데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정연한 논리로 대응하는 안중근. 미조부치는 최후의 카드를 꺼낸다. この写真にある人はあんたの妻子か? 그렇다. 이 작은 아이는 내가 집에 있었을 때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른다. この写真を見てどう思うのか? 별반 아무렇지도 않다. 고향을 떠나 중국과 러시아를 방황하며 조국을 구하는 데 힘써온 3년. 망해가는 조국 앞에 가족은 없었다. 산업혁명으로 불을 쌓은 서양의 제국들이 새로운 시장 동양을 무력으로 침탈하던 때 안중근은 황해도 해주의 명망 높고 부유한 양반가에서 태어났다. 수재였던 아버지는 실패한 갑신정변에 연루돼 곤욕을 치른 뒤 어지러운 나라를 외면한다. 아버지는 7, 80명이나 되는 식소를 이끌고 청계동 산중으로 이사를 했다. 그러나 산중에서도 청일전쟁의 여파로 쫓기는 신세가 된 아버지는 천주교의 도움으로 위기를 모면하고 가족들을 모두 천주교로 인도했다. (1904년에) 발발한 러일전쟁. 모든 예상을 깨고 일본이 승리했고 조선은 일본의 손아귀에 떨어졌다. 곧이은 을사조약, 외교권이 박탈되고 통감부가 설치됐다. 이토 히로부미가 정부를 위협하여 오주액을 강제로 맺어 2천만 인심을 뒤흔들어 바늘방석에 앉은 것 같이 되었다. 안중근은 을사조약을 지휘한 이토 히로부미가 조선 침략의 원흉임을 간파했다. 그의 예상대로 이토는 2년 뒤 고종 황제를 폐위하고 군대도 해산시켜 한일 병합의 수순을 밟아갔다. 아, 나라가 망하는 게 뭐라는 걸 실감을 한 것 같아요. 이 다음 순서는 뭐가 된다. 완전 핍박 속에 전 국민이 빠진다 하는 이런 걸 본 것 같아요. 나라가 망해가는데 가만히 앉아서 당할 수는 없었다. 안중근은 곧바로 북간도에 가서 의병 활동에 뛰어들었고 무명지를 잘라 피로써 조국의 독립을 맹세했다. 그리고 마침내 생각하고 있던 일을 실행했다. 세 발의 탄환이 명중했고 이토 히로부미는 사망했다. 이토는 러일 전쟁 이후 러시아에게 빼앗은 남만주 철도를 타고 왔다. 동서양의 철도가 교차하는 만주는 당시 열강이 탐내는 요충지였다. 이토는 남만주 철도의 경영권을 공고히 하기 위해 러시아와 협상하러 오는 길이었다. 최고의 실력자 이토가 온다는 소식에 세계의 이목이 집중됐고 인산인해를 이룬 하얼빈역에서 안중근은 이토를 쐈다. 권투로 치면은 완전히 카운트 펀치를 날린 거거든요. 그 뒤에 싸움은 어쨌든 간에 이게 그 굉장한 아주 강렬한 인상을 남긴 카운터 펀치였는데 이토를 쏜 사람은 누구인가? 이토를 보러 온 사람들은 안중근이 누구인지 궁금해졌다. 세계의 눈이 집중된 재판장. 총 6회의 공판,
안중근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일본의 죄를 만천하에 폭로했다. 이토가 통감으로써 한국에 와서부터 5개조와 7개조의 조약을 압박을 가해 강제로 체결하게 하고 심하게도 황제를 억류하여 폐위시키기까지 했다. 재판의 결과는 전 세계로 타전됐다. 승리자 안중근. 그를 뒤에서 지켜본 사람이 있었다. 방청석에 일어난 신랑이까지 포착한 이 섬세한 시각의 소유자는 안중근의 재판 과정을 그림으로 기록했다. 그는 화가로서 신문사 통신원으로 일했던 고마츠 모토코. 그의 고향은 일본의 남쪽 섬 시코쿠에 있는 고치현이다. (2월이지만) 봄꽃이 만발한 고마츠 모토코의 고향집. 고치에서 8대를 이어 살고 있는 고마츠가는 전통의 풍습인 히나마츠리를 지키고 있는 유서 깊은 집안이다. KBS の取材の方が3人。 거동이 많이 불편해 보이는 할아버지, 이 집의 주인이다. 한국어 KBS と申します。よろしいですか。はい。じゃあどうぞ。 올해 84세 고마츠 류오. 화가 고마츠 모토코의 종손자로 그의 할아버지는 고마츠 모토코의 쌍둥이 형이다. 그림을 잘 그렸던 고마츠 모토코는 도쿄에서 우키요에를 배웠고 미국에 유학도 다녀왔다. 그리고 중국으로 건너가 신문사 통신원을 하며 거기에서 본 풍경을 화폭에 담았다. 그가 남긴 40권의 화첩 중 한 권에 안중근의 공판 사파가 들어있었다. 고마츠 모토코는 이 사파에 대해서 한마디도 남기지 않고 죽었다. 全くありません。安順君のお話は一度も聞いたことはありませんでした。その書が見つかって初めて本当に驚きました。 화첩을 발견한 건 20여 년 전. 상고를 별채로 개조하기 위해 허물기 전 정리를 하던 중이었다. 손녀가 꺼내 가져오는 이 나무 상자에는 그때 같이 발견한 안중근의 유목 한 점이 들어있다.人人弁の人は人なり人は人なりというように私は習っておりましたので、死と言われる人は自分の身を捨てても人として行わ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にはそうすると。で安順君がの場合は
韓国語をクオリティある状態に置いたのは伊藤博美の、がしたことであって、だから自分が一心を犠牲にしてでも人としてすべきことをやったというように安順君の気持ちを率直に表した어질인. 생명을 존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인이라 했다. 인이 이루어지지 않는 세상, 인을 이루기 위해서 안중근은 자신을 희생했다. 안중근은 사람을 사랑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 방법이 없을까? 안중근은 옥중에서 마지막까지 그 방법에 대해 고민하고 글을 썼다. 합하면 이기고 흩어지면 패한다는 것은 만고의 이치다. 지금 세계는 동서로 갈라져 있고 인종도 각각 달라 서로 경쟁하고 있다. 청년들을 전쟁터로 내몰아 귀중한 생명이 희생당하는 일이 날마다 그치지 않는다. 사람은 누구나 살기를 원하고 죽기를 싫어하는데 밝은 세상에 이 무슨 광경이란 말인가. 彼は世界の平和であり人類愛を実現したいということだったと思いますね。ですから彼はおそらくその一番戦いというものをですね、戦争というものを一番望まなかった人、殺し合いということをですね一番望まなかった人だと思います。ですからこそ私はやっぱり日本は罪が深い、そういう彼のような人をその抵抗運動に駆り立てて、最後は彼の主張は私はやっぱり今もって正しいと思います。 일본의 남쪽 야마구치현. 한 사람이 걷고 있다. 한쪽 다리가 조금 불편해 보이지만 걷는 것이 그렇게 힘들지만은 않은가 보다. 이렇게 걷기만 한 지 2개월째. 57의 테라시타 씨. 탄력을 받은 발걸음이 몹시 빠르다. 1日何キロぐらい今歩いてるんですか1日平均すると、30キロから35キロですね。多い時はまあ40キロ近く歩きますけど。でもこういう道はいいんですけど、山道とか雪の時は大変ですね。大変です。もう、特に東北のところは、宮城県、山形県、それから、新潟県大変でした。はい。 테라시타 씨는 다니던 직장에서 3년 일찍 은퇴하고 마음먹은 일을 실행했다. 안중근 순국 100주년을 기념하는 평화행진에 나선 것이다. 일본과 한국을 걷는 2,500km의 대장정. 한순간의 칙이나 즉흥적인 판단으로 시작한 일이 아니다. 젊은 시절 반전 평화 운동을 했던 그는 그 과정에서 한국을 알게 됐고
한국의 문제들이 일본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 접점에 안중근이 있는 것도 알게 됐다. 安重軍ウイサーはやっぱり、平和ということを一番望んでいたんですね。当時平和な時代ですと安重軍ウイサーは伊藤博文子を撃つこともなかったですし、31歳で、処刑されることもなかったんですけども、ですからやっぱり二度とその戦争を起こしてはいけないっていう気持ちと、それは安重軍ウイサーの心だと思うんですよ。で彼はそれを実現するためにいろんなことを可能な限り努力したんですけども、31歳で、命を奪われなければならなかった。ですから安重軍ウイサーがやり残したことはたくさんあると思うんですよ。 안중근을 알고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다. 그는 걸었고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위해 행동했다. パソコンに入ってるんですよ。綺麗な形で。これは何を計算されたのなんでしょう。눈 오는 3월의 어느 날 전라북도 완주군의 한 국도변. 테라시타 씨는 여전히 걷고 있었다. 몇 킬로ぐらいですか2250キロぐらいですね。安重軍の差が喜ぶと思います。多分雨が多いのは、私の気持ちが天に伝わって、安重軍ウイサーが、喜んでいただいてその涙だと、考えております。 안중근의 마음.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 그는 100년 후의 우리에게 무슨 말을 전하고 싶었던 것일까? 민족사관고등학교. 영어로 수학 수업이 진행되는 국제반 2학년 교실.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 가운데 변진실이 있다. 변진실은 안중근의 유목전을 다녀왔다. (2010년은) 60년 만에 오는 백호의 해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2010년이 우리에게 의미를 갖는 이유는 현대 한국의 가장 큰 호랑이 안중근 의사의 순국 100주년이기 때문이 아닐까? 안중근 의사에 대해서 뭘 알고 있어요? 큐레이터 선생님께서 내게 하신 질문이었다. 우물쭈물하다가 난 그만 말문이 막혀버렸다. 결국 내가 아는 사실이라곤 하나밖에 없었다. 1900년대 초 적장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한 용감한 독립운동가. 부끄러웠고 화가 났다. 그냥 너무 충격적이었고 감동적이었고 그냥 일생에 있어서 본 전시회 중에 제일 감동적이었어요. 그래서 가장 인상 깊었던 거는 그 작품이 딱 2글자밖에 없었어요. 독립 이거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그게 정말 인상 깊었던 게 일단 일본인 간수한테 그걸 써줄 수 있었다는 그 용기가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도 들었고 또 그 한 획 한 획에 힘이 진짜 가득가득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안중근 의사가 독립을 염원했고 또 그만큼 노력을 했는지 그게 진짜 절실함이 묻어나오는 그런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안중근이 그토록 원했던 독립을 했고 어느덧 한국은 경제 대국이 됐다. 그러나 뭔가를 잊고 있는 우리. 그게 무엇인지 변진실은 안중근을 만나고 나서야 어렴풋이 알 것 같았다. 네, 저도 누군가한테 이렇게 큰 감동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추운 겨울 독방에서 안중근이 가진 것이라고는 붓밖에 없었다. 더 이상 몸으로 행동할 수 없었던 그는 붓에다 희망을 걸었다. 나라를 위해 헌신해온 31해의 세월. 미처 전하지 못했던 마음을 글에 담았다. 그때 법원과 감옥의 일반 관리들이 대손으로 쓴 글로써 필적을 기념하고자 비단과 종이 수백 장을 사 넣으며 청구하였다. 나는 부득이 자신의 필법이 능하지 못하고 또 남의 웃음거리가 될 것도 생각하지 못하고서 매일 몇 시간씩 글씨를 썼다. 안중근騎士の亡くなられてからの100周年をお迎えいたしまして、安중근遺木殿を韓国で開きましたんですけれども、その際に東京道から貴重な安중근騎士の摂筆の遺木を貸し出していただきまして、いいご展示会ができましたことを改めて安중근騎士崇母会の理事長を代わりにして本当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일본인의 손에 넘겨진 유묵은 일본에 다시 돌아갔다. 빌려왔던 사진도 일본에 되돌려줬다.父の叔父にあたる千葉藤七さんという方がいらしたんですが、安중근騎士が投獄されていた時に監修をしていたというふうに聞いております。韓国人として国のために思いを尽くされた安중근騎士のことを父が興味を持っていろいろ調べてお伝えするようになったのがきっかけです。일본인 손에서 일본인의 손으로 전해져 흩어져 있는 안중근의 유묵. (100년) 만에 우리에게 왔다 간 안중근의 마음이다.
저 먼 남쪽의 섬 시코쿠의 고치현에는 지금껏 알려지지 않은 안중근의 얘기가 전해진다. 고치현 출신의 변호사 미즈노 키츠타로는 리순에서 안중근을 변호했다. 재판이 끝난 후 그는 일본에 돌아와 전쟁을 일으키는 군부에 저항했고 정계에 진출해 국회의원까지 지냈다. 안중근의 재판 이후 사형 변호를 2번 다시 하지 않은 미즈노 키츠타로는 죽기 전 차마 말하지 못했던 안중근의 최후를 털어놓았다.僕は安重軍のことを思えばいつも涙ぐむ。死刑の執行前日1時間渡るって面会した。その時彼に対し、人間は必ず一度は死ぬ。この世の中には国家があり国境があるので立場を置くことにするが、天国に行くと国家がなく国境がないので、君と僕とも親しく会って大いに話ができると思うと決別の言葉を述べた。死刑執行の日は純白の朝鮮服を着て執行場に現れた時は、立ち並ぶ執行官も彼の神々しい姿に頭を垂れ、すすり泣く者もあった。 그날은 봄비가 몹시도 내렸다. 조용히 한 계단 한 계단 죽음의 길로 다가가는 그 찰나의 감인가. 얼굴색은 대기와 대조적으로 한층 창백해진 것 같았다. 오전 10시 15분 안중근은 완전히 숨이 끊어졌다. 그는 아무 괴로움도 없이 마치 천국에 간 듯 보였다.